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스위치 온 다이어트.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조금 써머리를 해드릴까 하거든요. 지방 대사를 켜는 스위치 온 다이어트. 다이어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행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지방 대사를 켜는, 즉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이 책 한번 볼게요. 이 책은 박용우 박사 아시죠?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는 우리 박용우 박사가 지었어요. 이분은 어떤 네트워크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비만 환자를 치료한 국내에 있는 다이어트 전문가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부터 시작을 하셨고 유학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왜 살이 찔까요? 그야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적게 먹고 운동을 하면 될까요? 아니, 100% 실패한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 많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고. 근데 왜 덜 먹고 운동해도 체지방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걸까? 응? 왜? 덜 먹고 운동해도 쉽게 체지방이 줄어들지 않은 걸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지방이 쌓여만 가는 걸까? 왜 이럴까요? 이 이유는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가 퇴화됐대요. 퇴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가 퇴화됐다는 거는, 즉 지방 대사가 꺼진 건데, 지방 대사가 꺼진 처리는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데요. 지방 대사가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식사를 조절해도 운동이 빠지지 않는다. 꺼진 지방 대사를 다시 켜는 스위치 온. 3주 만에 지방 대사를 다시 켜는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때요? 근육은 더 살리고 체지방을 쏙 뺄 수 있다면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때까지 보면 우리 안 먹어도 살이 찌고 먹어도 더 살이 찌고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먹고 뺐는데 또 요요가 되고 너무 괴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지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지 뭐. 아유, 안 된다 안 된다 고만 이래 살자 막. 내가 다시 시집 갈 것도 장가 갈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 지방 대사만 켜지면 근육은 더 살리고 체지방을 쏙 빼는 데다가 지방을 저장하는 몸을 지방을 쓰는 몸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그게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이 굉장히 난무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만은 질병일까요? 아니면 질병의 위험 인자일까요? 비만이 질병이라면 완치가 될까요? 아니면 관리를 해야 할까요? 과식과 폭식은 원인일까요? 증상일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우리가 비만 있죠. 비만은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죠. 몸이 안 좋아지고 병으로 가는 과정일까요? 증상일까요? 아니, 비만이 되어서 몸이 안 좋아질까요? 아니면 몸이 안 좋아져서 그 증상으로 비만이 살이 찔까요?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비만으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건 젊을 때, 뭐 어릴 때 그럴 수 있죠. 근데 몸이 안 좋아져도 비만이 됩니다. 그건 모든 게 대사가 잘못됐고 호르몬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둘 다 호르몬이 엉망이 돼요. 대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돌릴 수 있다면 몸은 당연히 비만에서 벗어나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안 빠질까? 진짜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다이어트는 진짜 나는 다이어트 얼리 어답터다 라고 할 만큼 다이어트는 시대를 진짜 많이 변화했어요. 시대를 넘어서고 옛날에는 칼로리 다이어트, 여기 보면 칼로리 다이어트에서 그 다음에는 원푸드 다이어트, 그 다음에 식초만 먹고, 그 다음에 포도 다이어트, 커피 다이어트 등등 다이어트가 너무 많았죠. 요즘에는 단식, 그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어떤
지방 대사를 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죠. 근육량 손실 없이 체지방만 평균 4kg 이상이 빠진대요. 와, 대박이지 않아요? 3주에 체지방만 4kg를 뺀다면 요요는 정말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2시간 공복 6시간의 숙면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간헐적 단식과 14시간 공복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정말 쉬워요. 3주 다이어트,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끊임없이 개선된 최신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호르몬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지 않아요. 1번. 그리고 에너지가 딸리지 않고요. 2번. 3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 총 3주차에 걸쳐서 하는데 내 몸을 대청소를 한번 해보는, 그래서 건강해지자는 거죠.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빠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근육이 손실이 있다는 거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몸이 몸이 에너지 소비 모드에서 저장 모드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봐봐요. 몸이 뭘 먹었는데 저장 모드로 되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을 저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겠죠. 그런데 몸이 소비 모드로 돌아가 있다면, 이 소비 모드로 돌아가 있다면 어떨까요? 먹으면 소비를 하고 또 모자라면 들고 와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거꾸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거는 몸이 소비 모드에서 저장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빠지는 것은 요요도 막지만 체질을 바꿉니다. 작게 먹어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 자, 그래서 근육을 줄이면 요요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근육을 손실하지 않습니다. 총 3주만 정확하게 지킨다면 지방 대사가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이제 지방을 잘 태우는, 오히려 지방만 태우는 몸이 된다는 거거든요. 빠진 체중보다 좋아진 혈압 검사에 더욱 놀란다. 이 다이어트는요, 몸을 날씬하게 만들고 체중을 엄청 감량한다? 노노노노. 그게 아니라 더욱이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즉, 소비 모드를 켜서 대사를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만이 몸을 안 좋게 만들 건지, 안 좋아진 몸이 비만을 부르는 건지. 그래서 비만이 되면 몸이 안 좋아져서 비만으로 가는 과정 동안 어떻게 되냐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고요. 염증이 엄청 많이 생겨요. 엄청. 그래서 만성염증이 생겨요. 만성염증은 통증, 부증, 그 다음에 염증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통증, 부증이 같이 있습니다. 온몸이 계속 어디가 아파, 계속 아픈 거죠. 막 여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쑤시고 계속 만신이 쑤신다. 서울 분들 알아듣습니까? 온몸이 쑤신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혈관 노화가 급격히 진행해요. 즉 혈관이 굉장히 빨리 늙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이 나들나들 얇아지면서 곧 터지게 내지는 막힌다는 거죠. 그런 혈관성 질환에 노출이 되고 지방간, 수면 무호흡증, 결국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져가지고 심각한 합병증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평생 그걸 달고 살아야 되는, 그게 비만이 불러오는, 또는 몸이 안 좋아져서 비만해져서 생기는 일인데 나는 안 예뻐지고 안 뺄란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 살이 찌기도 한다. 비만은 건강이 나빠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우리가 혈액 검사에 엄청 좋아진다든, 혈액에 보면 이렇게 혈액이 막 떡져 있는 거죠. 이렇게 막 같이 막 떡이 돼가지고 이게 혈관 속에 이런 떡져 있는 적혈구, 백혈구들이 막 모여 있으면 여기에 당도 지나가야 되고 혈액도 지나가야 되고 영양소도 다 지나가야 되는데 얘들하고 더 떡이 져가지고 혈액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도 높아지고 막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따로따로 동글동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요 사이로 모든 영양소, 산소, 적혈구, 백혈구 이런 아이들이 물, 혈액 이런 아이들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체중이 빠진 것보다 혈액 검사에 너무 만족을 한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도 좋아지고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다이어트 상식이 80%가 다 틀렸대요. 그거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식습관과 운동이 모두 중요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만 해서 난 살 뺀다. 나는 많이 먹고 운동한다.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많이 먹고 운동하면 강호동 되고요. 작게 먹고 제대로 작게 먹어야죠. 무조건 굶으면 운동이 안 되고요. 식이요법을 제대로 식습관과 운동을 제대로 하면 기면한 몸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하면 좋고요. 우리 몸에는 성장 호르몬이 아직도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 호르몬이 성장을 시키지 않지만 근육을 지켜냅니다. 근육을 성장시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 키가 제대로 크려면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돌려보자는 거죠. 체중은 이 다이어트의 결과로 체중은 5.2kg, 체지방은 3.6kg 이런 형태로 빠지는 거죠. 체지방이 얼마만 한지 알죠? 1kg가 이만해요. 여기 보시죠. 이만하단 말이야. 이런 게 하나, 둘, 세 개 반이 빠졌다고 몸에서 생각해봐요. 그래서 팔뚝에서 빠지고 배에서 빠지고 허벅지에서 빠지고 또 어디 빼고 싶어요? 궁둥이 뭐 이런 데서 이만큼씩 빠지면 얼마나 슬림해질까요? 3.6kg는 거의 대부분 빠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멋지게 빠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발견한 간헐적 단식의 효과. 간헐적 단식. 자,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요것만은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오토파지라는 것이 있어요. 오토파지,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 자가포식입니다. 자가포식. 스스로를 먹는 거예요. 뭐 내가 나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자가포식이 일어나는 오토파지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2015년 노벨 생리학상인 것 같아요. 노벨상을 탔어요. 오토파지를 발견해서. 이 오토파지 일본인이 발견했는데 우리가 단식원 많이 다니죠. 단식원 다니면 왜 병들고 뭐 암 걸리고 이러면 단식원에 막 들어가잖아요. 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단식을 하죠. 단식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구전만 됐지 과학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발견이 안 됐는데 2015년 일본인이 오토파지를 발견함으로써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 단식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정확한 역할이 오토파지입니다. 72시간의 단식을 통해서 오토파지를 작동시키는데 어떤 자가포식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활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나오죠. 활성산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유해 물질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DNA가 파괴되거나 세포가 나쁘게 되어가지고 변형된 세포들이 생깁니다. 이런 세포들, 이런 것들이 모두 뭐가 돼요? 암도 되고 모든 병의 유발 시점, 병을 유발시키는 거죠. 이 병을 유발시키는 암과 병을 유발시키는 이런 원초적인 활성산소 유해 물질들 그리고 세포 나빠진 세포들을 스스로 자가 포식을 하는 오토파지가 작동이 되는 게 72시간 단식입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단식에서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72시간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오토파지를 작동하는 게 간헐적 단식의 효과로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 이 스위치온 이 다이어트에 포함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지방 대사를 켜면서 동시에 오토파지를 켜게 되니까 얼마나 건강해져요. 항산화가 돼요. 실제로 오토파지는 뇌에 있는 우리 뇌 단백질 찌꺼기들이 많은 뇌 혈관을 막히게 하고 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단백질 찌꺼기 그리고 플러스 뇌의 치매까지도
방어가 되는 치매까지도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오토파지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걸 작동시켜야 되잖아요. 이 다이어트로 그걸 작동이 시켜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방 대사가 꺼졌다면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간헐적 지방 대사가 완전히 켜진 사람은 잘 없어요. 우리 인구의 80에서 90% 거의 꺼져 있고 10%에서 20% 완전히 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식을 꼭 앞에다 붙이는 건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오토파지를 첫 번째, 두 번째는 생체 시계를 알아야 돼요. 생체 시계. 엄청 웃긴 게, 재밌는 게, 생체 시계는요, 2015년 오토파지가 노벨상을 받았죠. 생체 시계는 2016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생체 시계를 발견한 거예요. 원래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정확하게 건강에, 그리고 대사에, 사람이 삶의 회복까지 시켜줄 수 있는 제대로 생체 시계만 제대로 지켜도 아주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 생체 시계가 뭐냐면 10시부터 2시, 2시부터 6시에서 8시 이렇게 나눕니다. 세 분류로 나누거든요. 10시부터 2시까지는 재생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2시부터 6시나 8시까지는 배출의 시간이고요. 6시부터 여기는 이제 흡수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먹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재생 시간에는 뭘 재생하냐? 모든 걸 재생해요. 우리가 혈관 같은데 혈관이 이렇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혈관에 영양소나 이런 아이들 길이잖아요. 길이 다니면 파손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차가 막 이렇게 가면 그냥 길 파손이 일어나듯이 파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손이 일어나고 우리 혈관도 조금 이렇게 손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도 설거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데 이렇게 봐봐, 저도 상처가 있어요. 언제 났는지 어떻게 해서 났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처들처럼 이렇게 나아져요. 그러면 이런 부위들을 내가 데일밴드도 발라줘야 되고 약도 한번 연고도 발라줘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재생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로 요렇게 발라주는 시간. 그리고 또 조금 수리가 필요한 곳. 내가 세포가 조금 힘들었다, 병들었다 하면 요가 좀 터졌다. 이러면 시멘트로 좀 발라야 되겠죠. 그런 역할들을 이 재생 시간에 하고, 특히 호르몬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재생을 해야 낮에 또 쓰죠. 호르몬이 고갈이 나면 진짜 큰 병이 와요. 어떤 것도 치료가 안 돼요. 호르몬은. 그래서 뇌하수체, 뇌하수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호르몬들이 다 채워져야 배출이 되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이때 만들어져서 요때 배출이 되고, 이때 만들어져서 또 이때 배출도 되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져야 많이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시간만큼 반드시 자야 한다는 거죠. 자는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꼭 안 자면 안 되나?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어쨌든 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일을 계속 하면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생체시계, 자연의 섭리를 엎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완전히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과 배출 시간에, 그리고 재생과 배출 시간에 뭘 먹어주는 것은 자살행위랍니다. 완전히 독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이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독이랍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는 원래 배도 안 고파야 된대요. 배고파서 일어나는 거는 이틀 3일 굶어서 하는 일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배고파서 일어나는 것도 호르몬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흡수 시간에 잘 흡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 4시간은 소화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10시까지 묵고 바로 잔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 전 4시간 정도, 4시간 전에, 그러니까 6시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7시, 8시 정도 안에는 끝내줘야 돼요. 알고 계시겠지만 6시에 다이어트 시 6시에 식사를 하면 살이 빠지고요. 6시에서 6시 반. 그리고 7시, 그러니까 8시쯤에 식사를 하는 거는 유지는 돼요. 8시 이후에는 반드시 살이 찝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시계, 이것을 반드시 지켜만 준다면 완전히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해가 지면 자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는 게, 해 지면 할 일 없이 자꾸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16년이 아니고 17년 노벨 의학상의 영광은 낮과 밤이 24시간 주기로 나타나는 이 주기가 나타났다는 게, 이게 상을 받았다는 거죠. 낮에는 태양의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밤에는 달의 움직임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안으로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 밖으로 에너지, 안으로 에너지. 그래서 생체시계를 엄청 중요하게 하고, 또한 이 유전자, 생체시계는 유전자와 이 유전자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런 피드백을 조절한답니다. 그래서 시간을 12시간이 아닌 음식을 먹는 시간 12시간이 아닌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제한하면 살이 빠진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아까 유행 했는데 제가 하나 빠져먹었다 맞죠? 어머 죄송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어떤 다이어트냐면 시간제 다이어트입니다. 시간제 다이어트. 그래서 시간을 지켜서 빼는 다이어트, 시간제 다이어트, 그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서 8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다이어트 시에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아침은 조금 걸으셔도 되고 가볍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아셔야 될 거, 오토파지, 생체시계, 이걸 돌려주는 우리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취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당겨서 지방 대사의 스위치를 켜는 것까지 다 해결해 준답니다. 잘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 예외 없이 실천한다. 예외 없이. 꼭 이걸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먹어도 돼요. 저건 안 먹어도 돼요. 요건 좀 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고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 꼭 성공은 합니다. 뭐 엄청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성공은 합니다. 많이 정상 체중에서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빠지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다이어트를 참 많이 관리를 해봤는데요. 분명히 지키는 사람은 분명히 빠집니다. 그런데 1%를 안 지키는 분은요, 이 1% 때문에 100%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거 하나 먹고 전체를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먹지 말고 다 승리해내자라는 거죠. 꼭 보면 요건 먹어도 돼요. 요건 먹어도 돼요. 여기 먹지 말라고요. 허용 음식 이외에는 먹지 말라고. 아시겠죠? 적혀 있는 대로 저희가 요 프로그램을 다 적어 놨어요. 이걸 써머리를 해서. 그래서 적어 놓은 것 이외에는 드시지 마세요. 알겠죠? 질문하지 말고 드시지 마세요. 케이크 한 숟가락을 먹은 것 뿐인데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한 숟갈, 한 조각도 아니고 케이크 한 숟갈. 알겠죠? 그래서 잘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실천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한다. 요게 좀 실천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고강도 운동이라고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플랭크나 스쿼트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 못 하겠으면 스트레칭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으로 강한 자극을 준다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뺄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이쁘게 뺄 수 있습니다. 자, 덜 먹고 운동하면 100% 실패합니다. 덜 먹고 운동하라는 다이어트 상식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깨야 할 것은 일반인의 상식만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의사들의 상식들을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의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트레이너라든지 의사분들, 그 다음에 이런 다이어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보통 보면 칼로리나 적게 먹고 많이 운동을 한다지만 또 그렇게 해서는 요요가 일어날 수 있답니다. 체중 조절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체중 조절 시스템, 나에게는요, 체중의 설정값이 있대요.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해서 설령 빼더라도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그 항상성이라고 하는 적게 먹으나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 살이 많이 찌신 분이 계속 많이 먹지 않아요. 살이 많이 찌신 분이 오히려 진짜 저보다 작게 드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들은 저보다 살이 쪘을까? 왜? 본인의 체중 설정값이 이미 올라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게 먹는다고 저보다 날씬한 분들처럼 쭉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꼭 그 체중, 비스무리한 체중에서 머무는 거. 그게 나의 체중의 설정값이 있대요. 그 체중 설정값을 내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만 한다고 절대로 체중 설정값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체중 설정값, 다시 말해 세트 포인트가 항상 조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설정된 체중값은 올리긴 쉬워도 내리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체중 설정 값은 보통 애를 놓고 임신해서 애를 놓고 하나 놓고 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니까 안 빠지죠. 둘째 놓고 더 쪘죠. 그래가지고 더 안 빠지죠. 설정 값이 올라가서 다이어트를 해도 또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나 같냐면 우리가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좀 뺐어. 근데 또 쪘어. 그 이유가 우리가 열이 났을 때 감기가 걸려서 열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었어. 해열제를 먹어서 열은 떨어뜨렸지만 그 독감이 치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체중은 떨어뜨렸지만 나의 체중 설정 값이 안 바뀌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독감이 치료된 것은 아니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원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지방이 자꾸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체중 조절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방 대사 스위치온이 꺼졌기 때문에 또는 조금만 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살찌는 거 아닌가요? 체중 설정 값이 체중 조절 시스템이 망가져서 찌는 것이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면 체중 조절 설정 값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아이 지방대사 스위치온. 그래서 보통 스위치온이 꺼져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오토파지 생체시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렙틴 호르몬을 렙틴 저항성과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 두 개. 인슐린 생각났습니다. 저항성. 이 3번, 4번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길게 설명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을 할게요. 렙틴은 우리 몸에 어디서 나오냐면 뇌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렙틴은 어떨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얘 호르몬. 인슐린도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잘못되어서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성이라는 거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 렙틴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우리가 밥을 막 먹다 보면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면 식욕이 떨어져야 돼요. 저는 진짜 렙틴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먹기 시작하면 조절이 안 돼요. 차라리 안 먹으면 몰라도. 그래서 렙틴은 그만 먹어 호르몬이에요. 그만 먹어 정신 차려. 그만 먹어 이제 맛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렙틴이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요 라고 뇌에다가 딱 전달을 하면 렙틴이 쫙 나와서 렙틴을 분비해요. 그러면 알았어. 렙틴이 쫙 분비되면서 렙틴이 쫙 분비되면 이제 뇌에서 그만 먹어 라는 신호가 딱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밥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는 거죠. 배가 불러서 숟가락을 딱 놔야 되는데 어때요? 전 눈가리가 돌아가지고 저는 입으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먹기 시작해서 배가 안만 불러도 더 먹어야 돼요. 막 남으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이 렙틴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만 먹어 호르몬인 렙틴. 근데 이 저항성이 생긴 게 지방 대사가 스위치가 꺼지면서 렙틴을 분비를 시켰는데 아까 이제 배가 불러요. 위에서 지방이 많아서 그만 먹어 됐어요. 배가 불러서. 그러면 이게 렙틴을 촥 분비를 했는데 뇌에서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항성이 생긴 거예요. 렙틴을 탁 해서 받아들이면 식욕을 떨어뜨려야 되겠네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항성.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네가 무슨 사인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 뭐라도 많이 오네? 더 먹어야 되겠네 해서 식욕이 더 증진이 되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는. 신진대사 떨어지면 진짜 절단이거든요. 절단 알아요. 엉망진창.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완전 살이 찐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눈 돌아 먹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저항성이 없어지면. 근데 그런 일이 있는 거는 렙틴 저항성이 있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 거꾸로가 아니라 다른 거. 인슐린 저항성은요. 당 대사예요. 당 대사. 당이 몸에 엄청 많아지면 인슐린이 바바바바박 분비가 되면서 이것이 흡수가 되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당이 쭉 많아져도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당이 엄청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당을 더 땡기는 거죠. 그래서 혈관 안에 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이 많아서 배출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많아지면 당 대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당들이 다 살로 가고 그리고
엄청 몸이 나빠져요. 렙틴 다음이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은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살이 더 찌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살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비만의 시작은 만성 스트레스. 이 두 가지 알겠죠? 렙틴과 인슐린 저항성. 자, 다음 비만의 시작은 만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그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탄수화물을 부른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비만한 사람은 지방 대사가 꺼져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한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비만인 사람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있으면 체내에 아무리 많은 지방이 쌓여도 몸이 지방을 꺼내 쓰려고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 5번째 인체 냉장고. 이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인체 냉장고. 이 인체 냉장고를 한번 볼게요. 지방 대사가 꺼진 건 요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이 따뜻하죠. 집안에 냉장고가 있죠. 냉장고에 채소와 과일과 먹을 것이 그득해요. 고기와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맛있게 밥을 먹죠. 차려서 먹고 나면 냉장고가 점점 비겠죠. 3분의 1쯤 비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요? 마트로 가서 다시 채워요. 그죠? 마트 가야겠네? 냉장고가 비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쯤 비면 더 급하게 오늘 딴 일이 있어도 이것부터 해야 돼 해서 장에 가서 또 가득 채우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뒤에 창고에 냉동고가 있는 거예요. 창고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냉동고 쳐다보면 어때요? 냉동고 바로 옆에 있어도 냉장고에 있는 거를 먼저 꺼내 쓰잖아요. 냉동고에 있는 저 안에 1년 전에 2년 전에 넣어둔 거 기억이 하나요? 3년 전에 4년 전에 제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제가 언제적 받은 건지도 모르는 떡 그러고 막 이게 뭐지? 다 오래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막 패보니까 생선 대가리가 나오고 그거는 어느 집 제사에서 제가 갖고 온 것더라고. 그 언제적인 것들도 모르고 쑥떡부터 시작해서 막 절편부터 시작해서 알 수 없는 각종 뭐 알들 곡률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있지도 모르는 거예요. 꺼내 쓰지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냉동고도 안 꺼내 쓰는데 저 지하나 멀리 있는 창고에 있는 냉동고에 가게 될까요? 이렇게 집에 냉장고가 가득 차면 절대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이에요. 이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 탄수화물과 당이고요. 냉동고에 있는 게 우리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의 대사가 꺼진 거는 이 길을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간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수풀이 막 나 있는 거죠. 가기 싫은 거죠. 실제로 멀리 있는 냉동고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3분의 1만 비어도 어떻게 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먹으라 해서 당이 땡긴다. 나는 탄수화물 중독이라 손이 들들 떨린다. 모두 다 뭐라고요? 이 지방 대사가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내가 진짜 확진자가 되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면 총 쏘아 죽인다고, 뭐 북한은 총 쏘아 죽인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되어서 나가면 죽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 냉장고를 싹 다 비우겠죠. 14일 동안 격리해야 되니까. 나을 때까지 격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쭉 다 먹었어. 냉장고를. 그러면 어때요? 하루나 조금 참겠죠. 한 2-3시간은 참아봐요. 이때 단백질이 손실이 된다는 거죠. 참아보고 굶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이제 냉동고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냉동고에 가서 뭐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걸 들고 와서 먹고 또 가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고 또 갖고 와서 먹고 또 갖고 와서 먹고 하다 보니 이제 다시 확진자에서 나와서 이제 낫고 난 다음에 여기 조금 넣어놔도 여기 뭐 있는지 아는 거죠. 냉동고에. 그래서 냉장고에 이걸 넣어놓고 냉동고에 이걸 꺼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 대사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냉동고 즉 지방이죠. 지방은요. 배에는 무한대로 쌓인답니다. 이 냉동고는요. 무한대로 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 있는지를 모르고 가는 길이 없으면 우리는 끝없이 살이 찌게 된다는 거죠. 지방 대사를 켜면 냉장고에 뭐 있는지 알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당히
당을 적당히 자제를 할 수 있게 되고 냉동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의 뱃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그 창고를 냉동고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을 그런 호르몬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한번 꼭 같이 해보자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대사가 완전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살이 있으신 분 대부분 지방대사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이 책이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 실제로 생체 리듬 아시겠죠? 생체 시계 말씀드렸죠? 이 리듬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속적이다 보면 깨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렙틴 저항성이 있어요. 왜? 밥맛이 떨어지지 않아요. 배가 불러도 끝없이 먹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작게 먹어보려고요. 왜냐? 저는 렙틴 저항성을 이기고 렙틴 호르몬을 분비시킬 거니까 이 다이어트로. 자, 그리고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은 몸을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자. 이해되죠? 냉장고가 비었다고 무조건 간에 탄수화물을 먼저 급하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냉동고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충분히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인체 냉장고를 활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빠진 몸을 우리 몸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3주. 그래서 탄수화물 당기지 않는 몸,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는 그 3주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제가 지금 안내하는 중입니다. 꺼진 지방 대사를 다시 켜라. 다시 켤 수 있어요. 일정 기간 탄수화물 섭취를 완전히 제한을 해야 되겠죠. 냉장고를 비워야 한다는 거죠. 지방은 지하 냉장고에, 탄수화물은 냉장고에 저장이 된다. 아시겠죠? 즉, 또 거꾸로 여기도 보면 이 좋은 예가 또 있어요. 자, 당을 지갑 속 현금이고 지방을 은행 예금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갑 안에 현금이 두둑하게 있는데 은행 가갖고 돈을 빼겠습니까? 안 뺍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현금 예금이 무한대로 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서도 그것이 아니라 살이 무한대로 는다는 거죠. 살이 무한대로 예금이 되는 거예요. 꺼내 쓰지도 않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렇지 말고 우리가 은행 잔고는 진짜 은행 잔고는 늘리고 그리고 나의 뱃속에 뱃살 잔고는 빼내는 그런 기간을 가집시다. 일정한 기간 탄수화물, 즉 냉장고를 비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정말 이분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난 30년으로 적어난 걸 우리는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됩니다. 지방 스위치를 켜기 위해 3일만 버텨보자. 3일만 버텨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3일 동안 탄수화물 섭취 50g 이하로 먹지 마세요. 50g 이하가 뭐예요? 묻지 말고 먹지 말라고 0 해도 되니까 탄수화물을 0을 만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탄수화물 조금 있는데 먹어도 돼요? 먹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알겠죠? 드시지 마세요. 단백질을 먹어야 지방대사를 켜는 동안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72시간 단식에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입맛은 좀 땡길 수 있어요. 그건 참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배가 안 고파서. 그래서 단백질이 또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답니다. 인슐린 수치부터 떨어뜨려야 하는데 단백질이 요긴하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하기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시작하면 두부를 먼저 드세요. 그러면 또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또 오래 지속시킵니다. 배가 불러 더 먹지 못한 72시간 단식 중에 간식은 좀 빼면 안 돼요. 너무 배불러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빼지 말고 드세요. 자, 그래서 단백질이 충분히 섭취되어 포만감이 들면 렙틴이 분비되어 식욕이 가라앉고 혈당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 보면 태워 먹는 거 보이죠? 단백질 보충제로 영양 보충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분은 실제로 있죠. 이분은 우리
통 좀 가져와 주실래요? 그 식품통요. 이분은요, 아메이, 그러니까 워낙 많은 식품들을 다 알아보시는데 가장 아메이 식품을 좋아하세요. 실제로 잠깐 당신 집이 잠깐 나왔는데 이 통 있죠? 이 통을 저희도 이렇게 먹거든요. 통 2개 지금 조금 비었네요. 통 2개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로 뷔페처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것처럼 이분도 한 통도 아니고 저처럼 저는 수속이잖아요. 그죠? 수속 아니어도 이렇게 드셔도 돼요. 이렇게 2통을 이렇게 채워서 옆에 놔두시고 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일반 무슨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메이에 있는 프로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할까? 이게 딱 다 아메이 프로틴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단백질은 찌꺼기가 많이 남고요. 찌꺼기가 많이 남고 단백질 찌꺼기는 치명적이에요. 그걸 빼기 위해서 디톡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이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런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선택해서 잘 먹어야 돼요. 왜 단백질은 찌꺼기가 많이 생기냐면 단백질에 종류가 있죠. 단백질은 몇 가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가 있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왜 필수냐면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져서 외부에서 꼭 필수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는요, 우리 몸에서 좀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을 때는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아미노산 스코어 100. 아미노산 스코어 100. 이 100을 100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미노산은요, 단백질은요, 좋은 단백질은 스코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트립토판만요, 라이아이신, 이런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데, 나이아이신 비타민 B군인가? 어머, 죄송해요. 제가 명사를 못 해가지고,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아니고 단백질이 많아요. 그러면 단백질은요, 제일 작게 들어간 이 아이만큼만 흡수가 돼요. 쭉 이렇게. 그러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 잉여가 돼요. 잉여. 이 잉여가 된 아이들이 독소가 돼요. 그래서 이 높이가 같은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이 높이가 같은 단백질이 스코어 1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미노산 스코어 100.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 100을 드시면 찌꺼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뉴트리 프로틴은 아미노산 스코어는 100이고 이게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찌꺼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제제들이나 어떠한 특정 사유로 인해서 내가 근육을 너무 올리고 싶다 하면 한쪽으로 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잉여가 많이 되어서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통풍이 온다든지 탈모로 연결이 된다든지 길게 먹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암까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제제는 굉장히 잘 선택해서 드셔야 되고 집에서 콩을 갈아 드시는 것도 좋지만 아미노산 스코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스코어가 맞는 걸로 유기농으로 철저하게 키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제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가 없는 그런 아미노산 스코어 100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단백질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먹고 먹어도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지방 대사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할 건데 우리 아까 생체 시계에 맞추어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될 겁니다. 생체 시계에 맞춰서 간헐적 단식은 12대 12도 있고요. 14대 10도 있고요. 16대 8도 있고 쭉쭉 해서 23대 1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것이 단식 시간입니다. 단식 시간에 물 위에 넣지 않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6대 8을 권장합니다. 살을 빼려면. 그런데 이 책에서는 14대 10만 유지하셔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6시 이후에 쭉 돌아서 아침 8시에 먹으면 14시간 굉장히 쉽게 단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헐적 단식 동안에 지방 대사를 켜게 되고 아까 우리 1번 오토파지를 켜게 되게 되겠죠.
너무 괜찮죠. 그리고 단식 시간 동안은 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우리가 반복적으로 단식을 할 건데 1주에는 우리 3일이 72시간 단식이 있어요. 2주 프로그램에는 1회 24시간 단식이 있고 3주 프로그램에 2회에 24시간 단식이 있어요. 이때 살이 6kg 나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고 몸도 너무 가벼워져요. 그 방식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식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가장 낮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인슐린 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방대사가 합성 모드에서 분해 모드로 바뀐답니다. 단식을 통해서 저장 모드에서 소비 모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이 단식을 하면 지방대사가 켜지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적의 단식 시간 24시간, 72시간 다음에 24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단식은 몸에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초저칼로리가 아니고 단식을 하셔야 됩니다. 요 2주, 3주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야 됩니다. 스폰서님, 이거는 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단식을 했을 때는 기초대사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알겠죠? 초저칼로리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단식은 몸이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숙면을 취하는 동안 지방대사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녁에 반드시 숙면을 취해 주셔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72시간 이후에 보면 식품을 영양제를 함께 공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양제에 자기 전에 우리 칼슘과 마그네슘을 먹어주는 것은 숙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직전에 먹는 게 아니고 식사 시에 같이 드시면 되고, 잊어버렸으면 그 뒤에 한 2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잠자는 동안 지방대사는 켜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코르티졸이 아주 낮아지고 멜라토닌이 올라가서 푹 숙면을 해야 되는, 그래서 깰 때쯤 코르티졸이 분비해야 되는데 숙면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코르티졸이 막 수시로 나오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멜라토닌이 또 막 지 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계속 엉망진창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지방대사를 켜기도 하고, 이 스위치온을 하면 숙면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만 제대로 되어도 이렇게 살이 빠지는 체질이 되고, 대사만 잘못되어도 살이 찌게 되는, 그래서 내가 많이 먹어서 작게 먹어서가 아니라 내 대사가 잘못되었다, 즉 호르몬이 잘못되었다. 호르몬 중에서 두 가지, 어떤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렸다. 이거를 제대로 돌리는 우리 지방대사를 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 된다. 그래서 생체시계와 비만 아시겠죠? 그래서 생체시계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호르몬을 제대로 돌려주고, 호르몬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거죠. 자, 쭉쭉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운동은 저녁 식사 전에 하고, 잠들기 전에 마그네슘,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라. 우리 칼맥D 섭취하면 되거든요. 카페인 음료는 오후 2시 이전에. 근데 나는 커피 안만 먹어도 괜찮다 하면 조금 뒤에는 괜찮아요. 음주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회 30분씩 고강도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단순히 칼로리 소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게 훨씬 더 다양한 요인으로 체중 감량을 돕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추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근육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요건 꼭 강조합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20분짜리 많고요. 안 되면 플랭크, 내가 할 수 있는 플랭크를 요렇게 플랭크를 30초씩 나누어서 6회, 10회를 한다든지 1분씩 나누어서 6회, 10회, 아니면 15초씩 나누어도 돼요. 그 다음에 스쿼트를 30번씩 또는 15번씩, 10번씩 하고 잠시 쉬고 3세트, 5세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점점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주시면 라인이 너무너무 예뻐져요. 굵고 짧고 힘들어요. 운동이 다 굵어야 돼요. 알겠죠? 헉 이렇게 숨이 이렇게 숨이 돼야 돼요. 규칙적으로 4회 이상 운동하시면 됩니다. 영양제로 지방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제를 드셔주셔야 되는데,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크롬, 비오틴, 아연, WX에 다 있습니다. 마그네슘, 알리포산, 코엔자임 Q10. 알겠죠? 우리가 칼맥디와 코엔자임 Q10을 먹어야 되는 거. 영양제를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도움을
훨씬 더 많이 줍니다. 다이어트 할 때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우리 충분히 공부했죠. 암의 영양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몸이 바뀌는 최소한의 기간 3주. 이분이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8주부터 시작해서 8주에도 성공을 하셨고 쭉쭉쭉 줄여봤는데 가장 절대로 3주 밑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3주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더 가시는 거는 아주 훌륭한 거 훨씬 더 좋아요. 여기 3주를요. 세트별로 하시면 돼요. 나는 10kg를 빼고 싶다. 근데 한 번에는 10kg를 빼는 것은 몸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운동을 많이 하시면 돼요. 10kg를 저 건강하게 스위치를 돌리면서 빼고 그것이 쭉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요. 3주, 이 3주 세트를요. 3번을 하시면 작게는 7kg, 날씬한 사람은 7kg 빠지고요. 살이 좀 날씬한 게 조금 찐 사람은 7kg 빠지고요. 살집이 좀 있으신 분은 15kg까지 빠집니다. 그러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스위치가 켜졌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걸 직접 먹어보고 해보면 너무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맛있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맛있고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배부르게 먹어도 진짜 되거든요. 그리고 요리 실력도 점점 늘어요. 진짜 되게 많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이 3주간의 금기식품, 술, 설탕, 당류는 절대로 안 돼요. 트랜스 지방도 절대로 안 되고 밀가루 음식도 안 되고 카페인도 안 좋습니다. 포화지방 적어놨어요. 포화지방 삼겹살, 갈비, 곱창 안 됩니다. 양념갈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짠 음식. 그러나 우리 천일염은 가능합니다. 근데 미원이나 정제 소금을 통한 짠 음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렙틴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꺼진 지방 대사를 다시킬 준비를 한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렙틴 저항성을 없애는 거 알겠죠? 그리고 4일째부터 점심 한 끼는 일반식으로 먹는데 일반식이 아닙니다. 여기 식단이 나와 있습니다. 4일에서 7일째는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를 하루에 3번으로 줄이고 그 전에 하루에 4끼를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하루에 4번 단백질 쉐이크를 처음에 하거든요. 이제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은. 나중에 프로그램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프로그램 여기 보면 1에서 3일은 단백질 쉐이크에다가 식이섬유 조금 넣어서 유산균 넣어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섭취하고요. 시간 맞추어서 반드시 시간을 맞춰야 돼요. 가장 권장하는 거는 8시, 12시, 3시, 6시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시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4일째부터는요. 똑같이 먹고 쉐이크식을 아침, 간식, 저녁을 먹게 되고 점심은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미밥 하고 채소와 단백질만 반찬으로 먹습니다. 근데 충분히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어도 되기 때문에 계란도 먹어도 되고 양상치 먹어도 되고 버섯 먹어도 되고 콩나물 다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 살이 안 찌는 생활 습관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스트레칭을 하고 틈나는 대로 자주 걷자.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의 식사 원칙, 하루에 4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허기가 질 때는 플레인 요거트 먹지 마세요. 플레인 요거트 찾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녹황색 채소 안에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저는 안 먹는 거를 권장합니다. 왜? 먹으면요. 딴 게 더 먹고 싶어요. 진짜 장담한 건데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물은 충분히 드시고요. 허브티는 허용이 됩니다. 식사 시간 잠자리 들기 전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세요. 그리고 14시간의 공복을 반드시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신바이오틱스를 반드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 그리고 식이섬유. 그래서 여기 프로틴을 에다가 우리 프로틴 2스쿱에다가 우리 그 파이버 파우더를 하나 그리고 유산균 한 포를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전 2포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1일에서 3일입니다. 4일부터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3끼는 아까 똑같이 먹고 점심 식사로 현미 잡곡 2분의 1 그리고 채소, 해조류, 버섯류, 단백질 식품 중에 달걀, 생선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닭고기, 닭살코기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걸 마음껏 드셔도 된대요. 점심 때 마음껏. 그렇다고 마음껏 드시면 배가 아플 거예요, 아마. 그리고 물은 하루 8컵 이상 마시는 거. 그리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배가 부르면 충분하면 숟가락을 놓는. 그게 렙틴인 저항성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같은 것도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도록 쌓인 지방을 쓰도록 만든다. 그 쌓인 지방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지방을 쭉쭉쭉 써가면서 하고요. 단식은 2주차부터 합니다. 요 단식 프로그램, 간헐적 단식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예시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 24시간만 지키면 돼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면 아침 쉐이크식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물만 먹습니다.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물만 먹고 다음 날 점심 식사 밥을 드실 수 있는 요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녁 간식 있죠. 점심 드시고 간식 이후에 아무것도 물은 드시고 쭉 있다가 다음 날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 뭐 이 두 가지 중에 뭔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되게 기분 좋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꼭 지켜요. 간헐적 단식 때 체중이 쭉쭉쭉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너무 괜찮죠? 이 책 한 권을 다 보셨어요, 지금. 3주 후, 이제는 몸이 지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3주 후부터 쓰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3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 식단을 좀 유지해 주시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유지해 주시고 조금 조심만 해 주셔도 계속 체중이 내려가서 10kg까지 빼신 분도 봤거든요. 3주 스위치온이 다이어트 후의 소감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정말 가벼워요. 특히 체지방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식단 조절과 운동을 내 몸에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확실히 깨달은 그런 거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힘들게 뺀 살을 유지하는 5가지 수칙. 그래서 12시간과 6시간 계속 간헐적 이게 단식을 조금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이고 강도 있는 운동 지속적으로 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좀 유지하시고 몇 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5째, 다이어트 휴식일을 둔다. 다이어트 우리 3주 끝나고 나 바로 연결하지 말고 휴식일이에요, 휴식일. 그래서 일주에 하루쯤은 마음껏 먹자. 이렇게 다이어트를, 이 다음에 식사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루는 마음껏 먹는 날을 정해서 먹고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됩니다. 쭉 30분에 한번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상식 다이어트. 식초는 다이어트에 정말 좋을까요? 네, 좋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은 10g, 그리고 당뇨병의 환자는 50g 정도가 좋대요. 근데 식전에 드시랍니다. 신바이오틱스 요거트, 즉 우리 유산균은 아침에 꼭 드시는 게 아주 건강에 좋다. 알고 계시죠? 지방을 분해시키는 날씬해지는 균이 장에 살고 있는 거, 뚱뚱해지는 균도 장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좋은 균이 많아지면 뚱뚱해지는 균들이 없어진대요. 날씬해지는 균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좋은 바이오틱스가 없고 몸의 장 환경이 안 좋으면 뚱뚱해지는 균들이 많아져서 똑같이 먹어도 뚱뚱해진대요. 지실험을 통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은 꼭꼭 많이 챙겨 먹으라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고기를 먹어야 돼. 나 이거 진짜 강조하거든요. 저 진짜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좀 먹어야 돼요. 근데 나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비만이나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은 기름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기를 권한다는 거죠. 즉, 단백질 먹으라는 얘기예요. 단백질. 그래서 프로틴 많이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밥을 먹어라. 그죠? 진짜 차라리. 케이크는 제가 진짜 얘기하는 게 차라리 밥을 먹어라. 애들 과일? 노. 과일 진짜 안 좋거든요. 안 좋아요. 전 케이크는 절대 먹거든요. 밥을 안 먹는데 케이크를 한 조각 먹을게. 아니, 밥을 많이 먹으라고요. 그래서 과자나 라면, 햄버거 이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밥을 많이 먹어요. 알겠죠? 한 끼를 과일과 고구마로 떼었다면 거의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끝낸 셈이다. 그래서 진짜 과일과 고구마 적이에요. 먹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살이 많이 찌고 당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요즘 과일은요. 실제로 요즘 과일은
사실 당밖에 거의 없어요. 채소는 좋아요. 당은 노노노노노노. 밥 먹고 당 먹고 밥 먹고 과일 먹으면 밥 먹고 케이크 먹는 거하고 얼추 똑같아요. 그래서 밥 먹고 꼭 과일을 먹어라. 절대로 그런 습관을 아이들한테 저는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과일은 건강상식이 아니라고 나와 있죠. 채소와 과일을 분리해라. 과일은 당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GMO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포도 보니까 희한하게 생긴 포도들. 지금 포도철도 아닌데 오만 포도가 다 나오죠. 전신의 GMO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일은 적게, 무조건 적게 안 먹어도 전혀 상관없고 채소로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방 반드시 오메가3 같은 거 반드시 챙겨 먹어야 우리가 다이어트에 좋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국 대신 덮밥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요. 이런 습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장바구니엔 비싼 것을 담아라. 싼 게 비지떡이에요, 진짜. 그래서 마트에 장을 보면 카트를 끌고 가는 사람의 체형만 봐도 그 사람의 카트에 어떤 식재료를 넣었을지 나름 예상이 된대요. 1+1 상품, 번들 상품, 과자, 음료수, 라면 이런 것들 잔뜩 사는 사람 다 뚱뚱하대요. 그래서 싸고 양이 많은 가공식품들을 장 볼 때 가장 피해야 할 1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먹지 말고 우리 퀸에 잘 요리된 거, 그 퀸 요리 미팅에 오시면 그런 요리를 잘 만드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요리 미팅에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 그리고 요리 만드는 거 정말 재밌거든요. 간단해요. 다 때려 넣으면 돼. 그죠? 너무너무 그래서 식재료를 원재료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가 풍부한 것을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영양소 충분히 들어있는 신선한 양질의 식재료, 이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또 어떤 게 그런 게 들어있는지도 알게 돼야 되니까 이 신선한 양질의 식재료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요. 과자나 음료수, 라면, 냉동만두, 이런 걸 다 사니까 많이 들죠. 파, 양파, 브로콜리, 그 다음에 먹을 고기, 생선, 이런 것만 사고 딱 나와봐요. 정말 식재료 작게 든다니까. 근데 그걸로 어떻게 요리를 할지가 몇 끼마다 요리가 너무 힘드니 우리가 냉동식품을 사게 되니까 엄청 비싸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장 보면 요리조리 요리를 다 하면 그닥 비싸지 않아요. 두 개를 다 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퀸으로 요리를 좀 배우면 퀸 요리 미팅, 우리 요리 미팅에, 저희 요리 미팅에 와보시면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게 만들어주고, 몇 끼 10,000원, 15,000원, 또는 8,000원, 7,000원으로 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을 가르쳐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가공식품 속의 화학물질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브로콜리 나오죠. 물로 씻어도 농약이 쉽게 벗어지지 않으므로 주의하고, 시금치나 샐러리도 살충제에 노출 위험이 크므로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그래서 가공식품은 아니더라도 채소에 씻는 법, 관리하는 법, 어떻게 해서 브로콜리의 농약을 완벽하게 씻어내는지 그런 것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거 알고 싶으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여기 와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해도 되고요. 요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저랑 지방대사를 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프로그램은 요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요렇게 프로그램을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우리 팀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그대로 관리를 해줘요. 혼자서는 절대로 다이어트는 안 됩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다이어트는 관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햇살 좋아서 이제 옷도 반팔 입어야 되고 이제 건강도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확진자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 나가기 시작해야 되니까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지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오토파지, 생체시계,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인체 냉장고, 스위치를 켜서 건강하게 한번 다이어트를 해봐요. 어때요? 다음 주부터 해볼까요? 아니지, 내일부터 해볼까요? 여기까지.